D 함수 보겠습니다. 어제 조금 봤었는데 오늘 마무리할게요. 네. 네, 어제 2번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3번 할 차례죠. 3번 중요 표시해야 됩니다. 3번이 엄청 좋은 문제입니다. 78쪽이에요. 78쪽. 78쪽에 3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트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표 3번을 잘했구나. 네, 이거 독해를 좀 잘해야 되는데 지금 3번 문제는 주어진 함수가 3개예요. dcount A, dsum. 그러면 이게 if로 끝나는 애랑 비교를 해보면 sum if, count if, average if 이렇게 3종 세트가 있었어요. if로 끝나는 애들은. 그리고 여기다가 s를 붙이냐 마냐 뭐 이 정도 선택권이 있었고, 그다음 이제 D로 시작하는 애들은 dsum 있고요. 근데 이제 D로 시작하는 애들은 조건이 1개든 2개든 3개든 그 조건 칸을 넓히고 줄이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함수 자체가 변하진 않죠. 그러니까 조건이 1개여도 dsum이고 조건이 2개여도 dsum이고 그 2개가 and여도 되고 or여도 됐어요. 그러니까 or 함수도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dsum은. 그 다음에 dcount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dcount A라는 애도 있잖아요. dcount A. 근데 if로 끝나는 애들에서는 count if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count A가 뭔지 알아야 돼요. count 관련된 함수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count를 해볼게요. 일단 count는 숫자를 셉니다. 그러니까 count 자체가 센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그 카운트다운 할 때 숫자를 세요. 세는데 숫자만 세요. 숫자만. 네, count A, 뒤에 A가 붙어있죠. 얘는 비어있지 않은 셀을 셉니다. 이 두 개 차이를 봐야 되는데 count는 숫자만 세고 count A는 비어있지 않으면 다 세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상황인지. 기존에 있는 표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표 2번, 어제 풀었던 표 2번으로 설명을 하면요. 이때 그 판매량 쪽이 숫자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잡는 거예요. 범위를 이렇게 잡아서 여기다 카운트를 쓰는 거죠. 그러면 이 범위에서 숫자가 들어있는 칸이 몇 칸인지 세는 거예요. 카운트.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이 나오겠죠. 이 범위에 숫자가 8칸 있으니까. 그리고 지점으로 이제 가보면 지점으로 가서 여기다 카운트를 하면 0이 나올 겁니다. 이 안에 숫자는 없습니다. 뭐 그런 개념이고, 근데 여기다가 A를 붙이면 8이 나오죠. 비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이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숫자만 세고 싶으면 카운트를 쓰면 되고요. 근데 필요 없고 그냥 세고 싶다. 비어있지만 않으면 된다. 그럼 뭐가 됐든 그럼 여기서는 카운트 A는 지점을 세도 되고 사원명을 세도 되고 판매량 세도 되고 판매 총액 세도 되죠. 결과는 같을 겁니다. 다 안 비어있기 때문에 이 정도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그림으로 표기를 하자면 한 개 더 있어요. 그럼
비어 있지 않은 셀이 카운트 A인데 비어 있는 셀 세는 것도 있거든요. 카운트 블랭크. 블랭크가 빈 칸이니까 카운트 블랭크는 비어 있는 셀만 셉니다. 그러니까 카운트 A랑 카운트 B가 반대인 거예요. A는 비어 있지 않으면 다 세고 B는 비어 있는 것만 세고. 그럼 이 세 개의 상관관계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카운트 A, 카운트 A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볼게요. 이 안에 카운트가 있어요. 네, 이걸 일단 이것부터 이해를 해야겠죠. 카운트는 숫자만 되잖아요. 근데 카운트 A는 비어있지 않으면 다 되죠. 근데 그 비어있지 않은 게 숫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카운트가 숫자를 센다고 해서 카운트 A는 문자를 센다 막 이런 식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해버리면 답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운트를 포함하는 거예요. 카운트 A는 숫자고 비어있지 않은 거니까. 네,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카운트 블랭크, 카운트 B라고 할게요. 블랭크. 얘 둘은 전혀 겹치는 게 없죠. 둘이 그냥 반대잖아요. 비어있냐 비어있지 않냐 이 정도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카운트 블랭크는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카운트 A랑 카운트가 중요하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카운트 A고요.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3번을 보겠습니다. 카운트 정리했으니까 위에 마무리하죠. 그러면 이때 그 sum if랑 sum if s 얘랑 대응되는 함수가 dsum이잖아요. 얘 둘이 대응되고 있죠. 그러면 count if랑 count if s 얘랑 대응되는 거 두 개인 겁니다. 그러면 count if 쪽에는 왜 count a if가 없냐 하면 그냥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숫자 문자 구분 그런 거 없고 그냥 같이 써요. 그러니까 D 함수가 더 디테일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성격 자체가. 그 다음에 마지막 average if에 관련된 거는 D average 아니 있으니까. 네, 이렇게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카운트 쪽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A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를 적어보겠습니다. 사랑의 집에 봉사활동을 지원한 부서 중 홍보부의 사원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를 세야 되잖아요. 카운트입니다. 일단 dsum은 아니겠네. 그리고 조건이 있을 거거든요. 이걸 잘 찾아내야 되는데 첫 번째 사랑의 집이죠. 이거 조건이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제가 A는 B 꼴이라고 맨날 그랬잖아요. 근데 항상 그렇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보면 사원명이 쭉 나와 있잖아요. 사원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10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봉사활동 간 거잖아요. 그럼 물어볼 수 있죠. 너 사랑의 집 갔어? 네, 아니요, 그죠? 사랑의 집 조건이 네가 간 곳이 사랑의 집이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랑의 집 자체가 조건이에요. 조건 1번입니다. 조건 1번. 그럼 사랑의 집에 갔다. 그리고 부서가 홍보부. 뭐 홍보부야?
네, 아니요 오는 거죠? 조건 2번. 조건이 두 개네요. 뭐 그러면 D 함수 같은 경우는 조건이 한 개든 두 개든 상관없어요. 그냥 D 카운트냐 D 카운트 A냐가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론상으로 조건을 두 개를 써주면 되고, 두 개 이상이면 AND냐 OR냐를 따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자 문맥상 보세요. 사랑의 집에 간 사람 중 홍보부. 사랑의 집도 가야 되고 홍보부이기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둘 다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부 중 사랑의 집에 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겹쳐야 된다고. AND예요. AND가 숨어 있다는 것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 이상이면은 반드시 AND나 OR가 있습니다. 네, 이거 찾는 연습 계속 하셔야 돼요. 없을 순 없어요. 얘는 AND잖아요. 그러면 이론상으로 조건을 두 개를 모양으로 치면 지금 D 함수잖아요. 조건이 이렇게 생겨야 되죠. AND니까 이렇게 써야 맞잖아요. 근데 조건 두 칸이죠. 그럼 네 칸이 필요한데 어떻게 두 칸으로 하지? 카운트가 있고 카운트 A가 있죠. 카운트 A는 비어있지 않으면 다 세죠. 그럼 카운트 A 자체가 조건을 하나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 표를 보면은 그 봉사활동 갈 수 있는 데가 세 군데 있잖아요. 네, 간 곳만 동그라미 쳐져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간 곳은 동그라미, 안 간 곳은 X표가 쳐져 있으면 동그라미든 X표든 다 안 비어 있잖아요. 근데 동그라미만 써 있죠. 그럼 동그라미를 세면 사랑의 집이 끝나버려요. 그냥 사랑의 집 쪽만 세면 되잖아요. 한번 푸는 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를 세는 거지. 여기를 카운트 A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나왔죠? 이미 조건 하나 끝났죠? 사랑의 집 간 사람 7명입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카운트 A가 조건 하나를 해결해 버렸네. 그럼 조건 2번은 여기다가 쓰면 되겠다. 부서명 홍보부. 그러면 부서명 홍보부라고 써있는 애들의 비어있지 않은 것만 세면 되겠네. 두 개 겹치는 것만 찾으면 2가 나오거든요. 이런 구조로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독해 문제입니다. 상황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일단은 조건이 몇 개인지 확인하고 AND인 걸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AND는 한 개, 두 개가 겹쳐야 되니까 카운트 A랑 조건 한 개를 묶어가지고 쓸 수 있는 거죠. 기본값이 AND니까 항상. 그러면 여기다가 조건은 부서명 홍보부 부서명 홍보부 극한 했고요. 그리고 이 25셀로 가서 카운트 A가 여기서 제일 좋은 답인데요. 근데 D카운트 A가 제일 좋은 답인 거지 D카운트로도 풀 수는 있거든요. 그것도 해볼 거예요. 일단은 D카운트 A부터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AND 명까지 미리 붙여놓을게요. 네, 이렇게 해놓고 데이터베이스는 표 3번이죠. 여기서 이제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D카운트 A를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해를 잘 해놔야 돼요. 그러면 이 필드는 카운트 A를 할 필드거든요.
count A를 할 필요. 비어있지 않은 부분을 어디서 셀 거냐 하면 우리는 사랑의 집만 세면 되죠. 사랑의 집만 의미가 있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원명을 필드로 집어넣으면 1, 2, 3, 4, 5, 6, 7, 8, 9, 10 나옵니다. 그럼 그냥 몇 명인지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가 아니고요. 부서명을 세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것도 뭐 그렇게 필요한 정보는 아닙니다. 근데 사랑의 집을 세면 사랑의 집에 몇 명 갔는지 알 수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 네, 나눔의 집 세면 나눔의 집에 몇 명 갔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필요한 정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형과의 집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count A를 썼을 때 사랑의 집을 세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조건 한 개를 덜어주니까요.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필드는 앞에 붙어있는 함수의 대상이에요. 그럼 지금은 decount A니까 count A의 대상인 거지. 그게 사랑의 집이어야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랑의 집 제목을 클릭할 겁니다. 이 함수는 제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참고로 그 해설 보면 아마 3번에 이렇게 써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이렇게 잡잖아요. 여기서 세 번째 필드라고 해요. 근데 3으로 쓰셔도 되긴 하는데 그 커말 1급까지 전 대비를 하는 거거든요. 제목을 잡는 게 더 좋은 답이긴 해요. 그러니까 숫자 쓰는 건 커말 2급 답이고 제목 클릭하는 건 커말 1급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콤마 크라이테리어는 부서명 홍보부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지.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홍보부 찾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문제에서 영업부 찾아라 라고 하면 안에 거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겠죠? 이것도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거나 안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밖에다 꺼내놓는 게 좋은 게 밑에 거를 바꾸면 다른 게 바뀌죠. 지금은 홍보부를 찾아라. 그럼 어떤 작용이 되는지 한번 더 볼게요. 일단 홍보부를 찾아요. 이게 조건이니까. 자, 홍보부가 조건이죠. 그 다음에 count A는 사랑의 집이잖아요. 그러면 홍보부인 애들의 비어있지 않은 것만 세는 거지. 이렇게. 홍보부인 애들의 비어있지 않은 것만 세게 되니까 저절로 이 둘은 AND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나온 거예요. 2명으로. 이렇게 엔터 치면 2명. 그러면 지금은 decount A를 줬는데 잘 활용할 수 있는 문제예요. count A의 성격을. 근데 만약에 decount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decount A 못 쓰는 건데 그럴 땐 답이 어떻게 되는지 칸이 없으니까 여기 제가 가서 볼게요. M14, N15 여기 네 칸에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count, decount를 써야 되면 숫자밖에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못 푸는데? 근데 decount A를 하는데 사원명을 썼다고 가정했을 때 이건 숫자가 아예 없어버리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느낌이면 그 사원명 왼쪽에 4번 뭐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 지어냈어요. 가라로 하나 만들었어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decount를 주면 4번밖에 못 세요. count는 숫자밖에 못 세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4번을 세야 돼요. 왜냐면 셀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그럼 일단 decount 이렇게 뭐 있다고 치고 이거는 보기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한 칸 밀려서 바뀌었거든요. 여기다가 조건을 제가 첫 번째 조건은 사랑의 집이죠. 사랑의 집. 그렇게 되려면
집 5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랑의 집에서 5 찾기. 맞잖아요. 사랑의 집에서 5 찾아야 되잖아요. 나눔의 집은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따로 적어야 돼요. 카운트 A가 없으면. 왜냐면 진짜로 사랑의 집에서 5를 찾아야 되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부서명이 뭐 이렇게 하겠지? 4칸. 엔드죠. 그럼 이렇게 해서 답을 한번 잘 뽑아볼게요. 디카운트 엔드 명. 카운트 범위는 이제 4번까지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드는 4번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카운트는 숫자밖에 못 쓰니까.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를 4칸. 이렇게 하면 똑같이 두면. 그러니까 이게 정석이거든요, 원래. 이게 정석이에요. 근데 카운트 A를 줬으니까 카운트 A의 성격을 이용해서 조건 한 개를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상대적인 문제입니다. 지금은 가능한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안 되냐면, 안 될 수도 있냐면,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라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카운트 A 있어도 못 씁니다. 전부 다 비어있지 않기 때문이죠. 4명 돼버리죠. 그럼 이거 틀린 거죠.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주면 카운트 A를 주더라도 조건을 홍보고 하면 안 되죠? 방금 만든 거 써야지. 5를 찾아야 되잖아요. 비어있지 않는 걸 찾는 게 아니라 5만 찾아야 되잖아요. X도 안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면 카운트 A 줘봤자 소용이 없어지는 거지. 그럼 이때는 뭐 사랑의 집을 세든 사원 명을 세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냥 사람 수만 세는 거예요. 그냥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카운트 A가 헷갈려요. 그래서 방금은 이 문제의 답은 사랑의 집만 세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조건을 이렇게 두 개를 다 걸어버리면 그 세는 대상 있잖아요. 세는 대상은 아무거나 세도 돼요. 그러니까 이 카운트 개념이 되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합계라고 하면 제가 뭔가를 더하려고 그래요. 더하는데 그럼 난 더할 거다 이러면 누가 물어봐요. 뭘 더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이 커마 리그 필기를 다 봤다고 치면 그 필기 점수를 더할 거다. 그럼 필기 점수 합계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죠. 필기 점수 합계.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세겠다 라고 했을 때 여기 계시는 분들을 제가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출석을 불러서 대답의 개수를 세요. 대답의 개수 세고, 두 번째는 켜져 있는 컴퓨터 세기, 신발 켤레 수 세기, 가방 수 세기, 머리 수 세기. 근데 답이 다 똑같죠. 제가 어떤 방법을 쓰든 여기 사람 수가 변하나요?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요. 카운트는. 그러니까 뭘 세느냐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원이 10명 있잖아요. 10명이 있는데 사원명을 세면 10개죠. 이름이 10개니까 부서명을 세도 10개죠. 10명이니까 부서도 10개겠지. 사랑의 집을 세도 10개가 나오겠죠. 지금 OX로 채워놨어요. 나눔의 집도 10개고 평화의 집도 10개 아니에요. 왜냐면 10명이니까. 그러니까 10명이라는 사실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카운트는 그냥 뭘 셀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조건을 이미 완성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면 세는 건 형식적인 거야. 뭘 세도 똑같지 않습니까? 뭘 세도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이 카운트 개념이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뭘 세야 되지? 그럼 보통 어떻게 답을 체크하냐면, 사랑의 집 구하니까 사랑의 집을 찍어요. 그리고 부서명이니까 부서명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약간 잘 못 알고 있는 거죠. 반은 찍은 거예요, 사실. 왜냐면 제대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카운트가 나오면 일부러 무조건 맨 앞에 거세요. 그냥 상관이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카운트 A가 들어갔을 때는
사랑의 집을 세워야만 조건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은 사랑의 집만 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얘가 조건 하나를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조건 두 개를 아예 내가 세팅을 해버리면 얘네들이 조건을 아예 해결을 해버렸죠. 그럼 그 세는 대상은 아무나 세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해를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카운트는 그래서 깊게 들어가면 틀릴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다행히도 커말 2급 수준에서 문제를 낼 때는 몰라도 맞히게끔은 내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카운트 A의 성격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는 이 성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카운트로도 풀어보고 카운트 A로도 풀어본 거죠.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D 카운트랑 D 카운트 A랑 반대가 카운트 if S잖아요. 그럼 지금은 조건이 두 개가 AND로 연결된 카운트죠. 그래서 카운트 if S로도 풀 수 있어요. 이걸로도 해보겠습니다. 카운트 if S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두 개 이상인데 AND고 그 조건 두 개에 맞는 개수를 세겠다 라는 뜻이 되고요. 지금 조건 두 개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문제에 나온 대로 하면 사랑의 집에 간 사람입니다. 사랑의 집에 간 사람. 사랑의 집 범위를 잡았어요. 여기서 5를 찾아야 되죠. 어차피 이 카운트 if S로 넘어오면은 비어있지 않은 걸 세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5 세라 그래야 돼요. X가 없어도. 첫 번째 조건은 끝났고, 두 번째 조건은 부서명 가서 홍보 해야 돼. 조건 하나, 조건 둘, and if 했으니까. 그러면 사랑의 집에서 5 찾고, 부서명에서 홍보부 찾고, and죠? 겹치는 거 찾고, 2. 같죠? 결과는 당연히 결과는 같죠. 함수만 다르니까. 이렇게도 문제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3개로 다 푸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D 카운트 A, D 카운트, 카운트 if S. 다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3번이 그나마 좀 어려운 편에 속하는 문제고요. 4번 볼게요. 4번 문제는 어제 안 한 게 있네. 어제 2번 문제 풀 때요. 2번 문제가 답이 D 에버리지였는데 이거 에버리지 if S로 안 해봤죠. 옆에다가 따로 적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왼쪽에다가 에버리지 if S 그 정도만 적어두셔도 풀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방금 3번 문제랑 같은 원리로 되니까. 지금 3문제를 풀었는데 1번이 dsum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sum if로 풀어보면 되는 거였고 dsum, sum if 1번 문제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